혹시 마케팅 안 해도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케팅 안 해도 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들 중에는 SEO만 맞춰서 상품 등록만 잘해도 돈 번다는 컨텐츠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거 믿고 막 뭔가를 했었는데 잘 안 풀려서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이걸 알게 된 건 실제로 매출을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이상을 내시는 대표님들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저도 아마 이분들을 안 만났다면 아직까지 허우적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용이 길어서 몇 편에 걸쳐서 전달드리려고 하고, 이 영상들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부자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마케팅 활동 없이는 돈 못 법니다. 운 좋게 얻어 걸리거나 간혹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것도 반짝하고 말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마케팅 활동 하나 없이 한 달 순수익 3천만 원씩 가져가셨던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때 말씀 주신 게 당시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제품 추천 컨텐츠를 올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품 하나로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쭉쭉 올라가니까 이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원을 6명까지 늘리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번 인기가 식더니 그때부터 수익이 거의 제로가 된 거예요. 결국엔 인건비 감당이 안 돼서 폐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는 다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도전하시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행운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이 행운이 그때 당시가 아니라 마케팅 실력이 쌓였을 때 왔다면 진짜 초대박을 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운도 실력이 뒷받침돼야 올라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 인플루언서가 추천템으로 소개해줬던 행운이 우리가 짜놓은 그림의 일부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인플루언서는 어느 타이밍이 들어왔으며 그 이후에 할 액션들을 정확하게 짤 수 있었을 테니까 그 흐름을 제대로 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마케팅 실력을 키워야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보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어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케팅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식당 앞에 세워져 있는 배너들이 있죠. 우리가 식당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하거나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식당에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어떤 음식을 파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너를 세워둡니다. 만약 배너를 안 달고 있다면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호객행위에 나서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력이 필요하고요. 불쾌감을 느끼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는 고객이 지나가다가 눈길이 가면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배너를 달기만 하면 관리하는 비용이 거의 없을 거라서 비용 대비 효율 자체는 나쁘지 않겠죠. 아까 그 배너를 다시 볼게요. 이 가게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명확하게 보이시죠? 살아있는 전복이 무한 리필, 그리고 고기는 서비스입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내세울 만한 차별점인 거고, 여기에서 후킹이 된 사람들은 다른 정보들도 읽어볼 거예요. 가게의 차별점을 쉽고 직관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너는 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식당 배너 말고도 엄청나게 다양한 마케팅의 잔여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홍보물도 있고요. 집 밖에 나와서 보는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들도 있고요. 길 가다 받는 전단지도 있습니다. 네이버 켜자마자 나오는 이 메인 화면도 마케팅이 존재합니다. 여기 시계 배너 보이시죠? 반클리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건 명품 브랜드에서 집행하는 광고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저기 광고 붙이려면 시간당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받습니다. 저기 광고 1시간 하려면 차 한 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 광고 한 번쯤은 내보고 싶네요. 어쨌든 마케팅이라는 게 이름을 붙여서 어려운 거지, 이 세상은 그냥 마케팅으로 뒤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는 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1번 검색 광고라고 불리우는 SA 광고, 2번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불리는 DA 광고, 3번 블로그 마케팅, 4번 카페 마케팅, 5번 포스트, 6번 인플루언서 마케팅, 7번 라이브 커머스. 이것들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쇼핑 검색, 파워링크, GDN, NOSP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마케팅들로부터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전부 알아가시면요, 앞으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1번 SA 광고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 광고는 Search Ad의 약자로 검색 광고라는 의미입니다. 검색 광고는 키워드를 활용한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CPC라고 해서 한 번 클릭 받을 때마다 비용을 받습니다.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의 약자고요. 이건 구매가 일어나든 나지 않든 클릭 받으면 무조건 비용을 내는 방식입니다. 네이버에는 쇼핑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라는 게 있고요. 쿠팡에는 매출 최적화와 수동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화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워링크인데요. 줄여서 파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건 네이버의 종이컵이라는 단어를 치면 나오는 화면인데요. 제일 상단에 파워링크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냅킨 코리아, 월드냅킨, 서울포장이라는 업체들이 파워링크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각 링크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 업체에서 연결한 URL로 연결됩니다. 파워링크는 광고 등록하실 때 이미지나 문구, 이벤트 같은 홍보 문구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서 돈만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위에 베스트 냅킨이랑 아래 엠팩 보이시죠? 위에 있는 베스트 냅킨 광고는 이미지도 있고 네이버 페이 로고도 있어서 눈에 띕니다. 게다가 대량 견적 문의, 샘플 제작 신청, 3가지 약속, 베스트 제품이라는 추가 홍보 문구가 있어서 이게 없는 엠팩 광고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엠팩보다는 베스트 냅킨 광고를 클릭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볼드체, 가격 비교 등 다양하게 광고를 꾸며볼 수 있는데요. 추가 비용 드는 게 아닌데 클릭률까지 높일 수 있는 꿀팁이니까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버 파워링크는 핸드폰이랑 PC에서 보이는 구자 개수가 다르거든요. 이게 키워드마다 다르니까 만약 파워링크에 집중하신다면 직접 체크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쇼핑 검색 광고입니다. 줄여서 쇼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네이버 쇼핑 검색했을 때 메뉴에 나오는 2개에서 4개까지의 광고를 쇼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광고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검색에서 나오는 광고도 쇼검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원래는 맨 위에 광고가 붙었었는데 이제는 아래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화면이랑 동일하게 광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건 비용은 나가지만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직방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순위가 높을수록 많은 사람한테 노출되는데요. 그만큼 광고비도 비싸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의 쇼핑 검색이랑 쿠팡의 매출 최적화가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이버의 파워링크는 쿠팡의 수동 광고랑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운영 방식이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쿠팡도 전부 설명해 드릴까 생각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직접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시는 게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은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공부해도 잘 모르시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따로 컨텐츠로 제작해보겠습니다. 검색 광고를 할 수 있는 곳이 네이버랑 쿠팡만 있는 건 아닙니다. G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들도 각자 키워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구글 포털에서도 할 수 있어요. 키워드를 통한 검색에 관련된 광고들은 전부 검색 광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검색 광고는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복잡해 보여도 몇 번만 해보시면 쉽게 금방 익히실 수 있으니까 꼭 시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 1편, 마케팅의 기본과 검색 광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사업을 하는데 마케팅을 안 하고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두 번은 운 좋게 터질 수 있지만 그 운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마케팅 실력은 필수입니다. 마케팅은 우리 삶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 기법은 정말 많아서 초보자들은 엄두조차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초보자들을 낚아서 돈 버는 질 나쁜 마케팅 대행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대행사를 이용하신다면 정말 조심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저는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씩 풀어드릴 생각인데요. 앞으로의 내용을 따라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